네, 연일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 조국 혁신당 전 대표. 지금 새로운 직함도 맡았죠.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고 또 본인을 위한 영화에도 지금 영화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조국 전 대표의 음성과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 30대 남성 전체가 극우화되어 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를 만들어서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윤석열 석방 시에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석열에게 환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20, 30대가 극우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20, 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공정과 상식에 가장 위배된 언행을 그동안에 해왔고 그런 것들이 입시비리라고 하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국민들을 반 갈라가지고 국론 분열의 가장 원흉 아니었습니까? 제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이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예, 속보가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군요. 예, 진술을 한덕수 전 총리가 번복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구속의 사유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이따 주제 때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국 전 대표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오늘 조국 지금 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니까 이제 위원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얼마 전에도 라디오에 나와서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20, 30대 남성이 극우화됐다는 데 동의한다. 이들이 왜 극우화됐는지 내가 그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2030 청년들, 70대 어르신들 모두 우리 국민인데 좀 나누고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조국 위원장의 저 발언은 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저 말씀을 오늘 처음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있었던 소위 조국 사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30 세대가 느끼고 있는 상실감, 박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계속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그 2030 세대의 마음을 풀어주는 데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본인의 역할을 2030 세대가 느끼고 있는 고통, 분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하겠다라는 일과 또 이분들 2030 세대를 극우화되어 있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지금의 2030 세대 전체가 극우화되어 있다라는 데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그런 모습을 보인 분들도 있죠. 지난 뭐 서부지법 사태라든가 이런 때에 동의했던 거기에 그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나름의 폭동의 이런 행동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예. 지금의 2030 세대 전체가 극우화되느냐 일정 정도의 보수화는 몰라도 극우화까지는 너무 먼 것 같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정광희 대변인. 예. 자, 2030 남성이 왜 나를 지지하지 않는지 내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극우 성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4050, 30 여기에 청년 세대들, 직장 세대들, 여성들 그럼 거긴 다 극좌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런 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이후에 펼치고 있는 정치 행보만 놓고 보면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았잖아요. 조국 전 대표는 보수의 아버지가 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대표가 말하는 극우의 기준이 뭔가요? 본인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극우라고 몰아세우는 건가요? 20대 남성들은 사실 공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세대죠.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2019년에 일으켰던 이른바 조국 사태, 가장 우리 사회의 공정과 관련한 민감한 주제를 폭발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에게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20대 남성들을 극우화됐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이 과연 어쩌면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조국 전 대표가 본인에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발언일까? 이런 부분 스스로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얘기들을 계속할지 저희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성춘진 부의장 보시기에는 예전에 과거 2021년입니다. 조국 위원장이 일부 국민들을 가재, 붕어, 개구리라고 이제 얘기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천에서 용나는 것 얘기하면서 뭐 다 용이 될 필요 있냐? 그 밑에서 가재, 붕어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됐던 것인데요. 그때도 그게 사실 조국 정경심 교수 재판을 할 때 검찰의 공격 도구로서 활용이 되기도 했었죠. 예. 그만큼 지금 조국 위원장이 지금 국민들로 일부로부터 참 미움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 전부 다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과거의 발언까지 다 소환되고 하는 걸 보면 조국 위원장이 나에 대한 미움은 어디서 발현된 건지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2030은 보수화가 됐다고 하는 게 맞죠. 왜냐면은 2030 세대는 보통 연령 효과라고 해서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경향이 원래 높습니다. 예.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2030 세대가 지금 마침 보수화가 된 이유는 사실 그 중심에는 조국 전 대표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조국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2030의 보수화에 한몫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뭐 반성이나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저들 극우화됐다, 저들 70대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본인이 말한 그들의 마음, 내가 사과한다고 마음을 돌리지 않을 테니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마음을 돌릴지 찾아보겠다라는 본인의 발언과 좀 배치되는 저는 발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2030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지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SNS나 이런 것들을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위원장이 사면되자마자 그날 바로 올렸던 SNS에 올린 그 사진,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된장찌개 아니라 된장말이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설해마을에 이런 아주 유명한 한우 고깃집이 있습니다. A++ 고기만 다루는 취급하는 곳인데 거기가 저희가 프라이빗 룸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곳이어서 한 끼 식사 4인 기준 한 50만 원, 60만 원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든 한우를 먹든 돌돔을 먹든 상관은 없는데 특유의 위선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출소하고 나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중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데 마치 그냥 된장찌개 먹는 단란한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올렸다가 알고 보니까 미슐랭 가이드에 올려져 있는 아주 비싼 식당이었다. 이걸 보면서 네티즌들이 야 이거 또 조국의 위선이 느껴지는 건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예, 최소영 평론가. 가족 식사라고 올렸고 된장찌개 사진 한 장 올린 건데 그 후폭풍이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서 꼽히는 지금 이긴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선을 주장하고 있다. 위선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 눈에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물러설 생각도 없고 본인 사과할 생각도 전혀 없다. 그런 얘기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조 위원장이 출소하고 나서까지 지금 벌써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광복절 특사니까 벌써 일주일 이상 흘렀는데도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건 과거 그랬잖아요. 과거에 조국의 강을 건너냐 마느냐가 핵심이었다면 저는 이제는 조국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여권 전체가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계급론도 해체시켰고 진보와 보수 정당도 해체시켰어요. 뭘로 해체시켰느냐? 오직 과연 기득권이 되는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게 있느냐의 문제를 부각시킨 거예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런 어떤 위선과 어떤 말하자면은 사회적 전반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분이고, 근데 그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오셨는데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전 그래서 조국혁신당 일각에서 나오는 그 재심 청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국혁신당에서는 과한 거니까 이 명예회복을 해서 재심 청구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재심 청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국 그 부부가 그때 입시비리 저질렀던 열 몇 개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등장하면서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저 된장찌개 사진에 보여주는 것처럼 저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진 한 장을 놓고 평가할 때 조국이 조국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반성할 생각도 양보할 생각도 없는 조 전 대표이기 때문에 전 차라리 오히려 그런 본인의 다시 죄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전면적인 사회 재평가를 한번 받아봐라. 그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국 위원장을 사면하면서 가장 피해를 본 게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잠시 후 이제 지지율을 살펴볼 텐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 들어보시죠.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의 최초의 또 정치인의 사면을 통해서 지금 복귀를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사면 복권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또 국민들의 입장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하셔서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가장 먼저 회복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그리고 사면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단 또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자숙 또 성찰의 시간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인데 나오자마자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언제 다음에 출마하겠다, 정치적 성과를 보답하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과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조국 대표의 모습과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 이런 부분에서 좀 동의가 안 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조국 위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던 의원들조차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해야 한다. 성급하면 실패한다. 막 호남 지역 찾고 있는 거 이 선거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나서면 소탐대실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예,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위원장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열심히 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반응도 그래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조국 사면으로 가장 피해본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뭐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아직까지는 5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떨어지는 추세, 부정평가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자, 이 계속해서 조국 전 대표가 나서면 나설수록 발언은 하면 할수록 SNS에 글을 올리면 올릴수록 정권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로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하게 주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신중한 행보를 보일 때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 사면과 관련된 것이고 그 특별 사면에서 조국 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국 전 대표의 몫이 그냥 n분의 1 정도 수준일 것이냐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고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고 행동에 좀 무게감 있게 좀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 지금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보기엔 전속력을 다해서 뛰어가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이 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내일은 어떤 영상과 또 사진과 발언을 SNS에 올릴까요? 궁금해집니다.